이런 내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그 앞에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있기 때문에 그 지분, 전유 부분이냐, 공용 부분이냐, 그 비율에 따라서 공용 부분의 관리비가 책정되는 것이지 공용 부분을 기준으로 관리비가 책정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의 관리비 근거는 집합건물법 제17조, 방금 보신 그 조항입니다. 집합건물법 제17조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공용 부분의 관리 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지분이 뭐냐? 이게 불명확한 거예요. 이것이 등기부상의 공용 부분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유 부분을 말하는 것인지 그 여부가 법 규정상으로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전유 부분, 즉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아니면 분양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처럼 공용 부분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자, 여기서 분양 면적, 이 분양 면적이 뭐냐? 이거는 전용 면적에다가 공용 면적을 포함시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유 부분 면적의 비율과 공용 부분의 면적 비율이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든지 아니면 분양 면적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든지 비율은 거의 똑같아요.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전용 면적 비율을 기준하는 경우 또는 분양 면적 비율을 기준하는 경우 이게 많이 쓰이는 것입니다. 판례는요, 제가 실제로 했던 사안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전유 부분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게 법원에서 사실을 인정한 부분이에요.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유지 관리하고 있음을 근거로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상가 구분 수자들인 피고들에게 각자의 지분 비율, 이게 집합건법상의 그 지분 비율이잖아요. 그 지분 비율이 뭐냐? 이렇게 써주고 있습니다. 전유 부분 비율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전유 부분 비율에 따른 공용 부분 관리비를 부과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지 않다. 라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전유 부분 비율에 따른 공용 부분 관리비를 내라. 이렇게 결론이 났던 것입니다. 자, 돌아와서 결론적으로 판례는 전유 부분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집합건물법은요,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전유 부분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 제2조 정의 규정에 나타나 있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전유 부분을 기준으로 관리비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사안 같은 경우도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구분 수자님들의 주장이 맞아요. 전유 부분, 공용 부분의 면적 비율이 아니라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로 관리비를 계산해야 된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